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스포츠24 류주현입니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신기록들과 깜짝 스타들이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 본격적인 아시안게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 함께하시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에서 독일의 뮌헨이 영국의 맨시티를 꺾고 웃었습니다. 뮌헨의 공격력은 막강했고 그 중심에는 밀러가 있었습니다. 전반 18분 밀러의 헤딩 슈팅이 선방에 막힙니다. 뮌헨은 계속해서 맨시티의 골문을 두드렸고 맨시티는 실점 위기마다 골키퍼 선방으로 위태롭게 경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무승부로 끝날 것 같았던 경기는 후반 45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보아팅의 그림 같은 발리슛이 터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선방쇼를 벌였던 골키퍼도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골이었습니다. 이 골로 뮌헨은 조 2위로 오르며 챔피언스리그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독일 축구는 역시 강했습니다. 도르트문트 역시 아스널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도르트문트는 슛을 쏟아냈습니다. 골키퍼의 활약으로 위기를 넘긴 아스널. 하지만 전반 종료 직전 도르트문트의 임모빌레가 단독 드리블 돌파로 아스널 수비수 2명을 제치고 골을 넣었습니다. 빠른 발과 과감한 슈팅이 빚은 선제골이었습니다. 후반 들어서도 임모빌레는 골을 도왔습니다. 후반 2분 임모빌레의 패스로 아우바미양이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로 도르트문트는 아스널의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아스널은 웰백, 산체스, 포돌스키를 총동원시켰지만 결국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는 스위스 바젤을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14분 바젤의 자책골로 선취점을 얻었습니다. 전반 29분 베일이 묘기 같은 골로 추가골을 성공시킵니다. 상승세를 탄 레알 마드리드는 추가골을 넣은 지 1분 만에 골이 또 터집니다. 베일과 호날두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전반 36분 벤제마의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나오자 로드리게스가 침착하게 골로 마무리합니다. 전반 38분 바젤의 공격수 곤잘레스가 한 골을 겨우 만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승부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넘어갔습니다. 후반 34분 호날두의 도움을 받은 벤제마가 골을 만들었습니다. 5대1 대승을 거둠으로써 레알 마드리드는 다음 경기인 리버풀전에 대한 부담이 줄었습니다. 네, 스포츠24의 바이블 같은 두 분이죠. 오랜만에 이경재,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먼저 인천 아시안게임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개막을 시작으로 아시안게임에 본격 돌입하게 됐는데요. 아시아의 최대 축제다운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요? 네,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소속 나라가 45개 나라입니다. 이번에 모두 출전을 하기 때문에 꽤 의미가 있는 이제 행사를 볼 수 있고요. 한 15,000명이 참가를 하는데 이제 벌써부터 좀 잡음이 나오고 있잖아요. 경기 입장권도 많이 팔리지 않았고 또 자동차 이부제 문제도 있는데 이게 이제 대회가 성공하려면 모든 시민들이 다 합심해서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허재원 기자는? 저는 4년 전에 광저우 현장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네. 벌써 4년이 지났다니 세월이 빠른 것 같고 네. 12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니만큼 선수들이 좀 더 힘을 내서 종합 2위 수성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 2위 수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요.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금메달 90개 이상을 따내서 네. 종합 2위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다른 여타 이제 국제 대회보다 아시안 게임에서 이 홈팀의 이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충분히 뭐 종합 2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뭐 기자들도 항상 그렇게 1위 금메달에 많이 초점을 맞추지만 보는 분들도
뭐 너무 이제 금메달 수라든가 종합 순위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보다는 선수 하나하나의 어떤 땀 흘렸던 과정을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면 더 흥미롭게 게임을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회 36개 종목에 총 1,300개의 메달을 두고 경합을 펼칩니다. 역대 최대 규모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경재 기자가 주요 재미있는 경기들 한번 추려주시죠. 네, 쭉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안 게임이지만 그 런던 올림픽이나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던 우리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량만 놓고 보면 아시아를 좀 벗어났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뭐 마린보이 박태환이라든가 도마의 신 양학선, 또 윙크보이 이용대 선수, 또 명사수 진종호 선수, 김장미 선수 등 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이제 총 출동을 하고요. 또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리듬체조 요정 소년자도 아시안 게임에서 첫 번째 금메달에 도전을 합니다. 또 뭐 많은 그 관심을 끌고 있는 게 구기 종목인데요. 프로에서 최정예 멤버가 출전하는 야구, 그리고 86년 서울대회 이후에 금메달과 인연이 없었던 축구, 그리고 뭐 농구와 배구 등도 역시 주요 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진 모든 종목들이 다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허재영 기자는 어떤 경기가 가장 관심이 가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자 농구를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아, 좋겠는데 네.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중국이 세대 교체 중이고 일본과 대만보다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전력이 앞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메달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선수 수가 너무 줄어들고 있어서 청소년 대표팀은 일본이나 대만에 좀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 아시안 게임이 여자 농구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놓치지 말고 금메달을 따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좀 좋은 소식 꼭 들렸으면 또 좋겠습니다. 이렇게 금메달 따면 저변이 더 넓어지고 또 그렇죠. 하려는 선수 많아지기 때문에 더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여자 농구 기대를 저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꼭 스포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라이벌끼리의 맞대결 짚어주시죠. 이 선수 이름을 자꾸 거론하지 않을 수가 네. 없는데요. 이 수영에서 세계 정상을 다투는 박태환과 중국 순양의 대결 역시 가장 큰 관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순양 선수가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다음에 음주운전 때문에 이 선수 생활을 잠깐 쉬기까지 했는데 다시 좀 몸을 만들면서 최근에는 기록이 많이 이제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대결이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박태환도 이제 뭐 스폰서가 없어지고 하는 좀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최근에 이 전성기 때 기량을 되찾았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을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손현진 선수도 다관왕에 도전하는데 중국의 이 덩선의 선수 좀 조심해야 됩니다. 세계 랭킹은 손현재가 5위, 덩선의 선수가 22위지만 차이가 많이 나지만 뭐 실수를 한번 하면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큰 실수 없이 잘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고요. 도마의 신 양학선은 북한의 리세광 선수가 라이벌이죠. 두 선수 뭐 양학선 선수는 이번에 뭐 양원, 양투라는 이제 기술을 이제 내세우지만 뭐 양학선이라는 기술도 있고요. 리세광 선수도 리세광이라는 또 기술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정상급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대결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구기 종목에서도 뭐 라이벌 대결이 많은데 조금 전에 허재훈 기자가 여자 이제 농구를 얘기했는데 여자 배구도 런던 올림픽 3, 4회전에서 일본에게 아깝게 졌습니다. 일본과 결승전에서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잘 싸워서 금메달 땄으면 좋겠고 야구도 역시 뭐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타이완과 굉장히 명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야구가 결승에서 일본과 라이벌전을 할 거라는 예상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야구 대표팀의 전력 상황은 어떨까요? 안승호 기자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야구 대표팀 유중일 감독은 선발진에 자완 쌍두마차인 김광용과 양현종의 기용법을 놓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금메달 매치인 결승전 선발로 김광현을 올리는 것을 전제로 투수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종은 조별리그 순위를 결정할 대만전 또는 준결승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팀 중심 타선은 아시안게임 브레이크에 들어가기 전 홈런 48개를 때린 박병호를 축으로 김현수, 나성범, 강정호 등을 가세시켜 꾸릴 작정입니다. 이 가운데 강정호는 오른쪽 엄지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고 대표팀에 합류했는데요. 대표팀 타선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중심 타선이 꾸려지든 홈런이 자주 터지는 대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본 한 회사에서 만드는 공인구 특성 때문인데요. 대표팀 타자들은 훈련을 하는 동안 국내 공인구보다 멀리 날아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대로 투수들에게는 실투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유중일 감독은 궁금증이 컸던 1번 타자로는 황재균을 중용할 방침입니다. 황재균은 올 시즌 롯데에서 뛰며 타율 3할 1푼 6리에 12홈런 70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타조로 출전했을 때도 타율 3할 3리로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경기가 거듭되면서 결승 상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질 텐데요. 전력 면에서는 조별리그에서 만난 대만과 결승에서 리턴 매치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대만은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유망주로 팀을 꾸렸는데요. 마이너리그 선수가 무려 10명이나 가세했습니다. 자국리그가 아시안게임과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만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고작 5명만이 이번 대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만 팀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이번 대만 대표팀의 주류가 마이너리그 선수들인데 그들이 언제 어디서 분위기를 타고 잠재력을 발휘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미네소타 싱글레이에서 뛰고 있는 우완 투수 후주웨이와 클리브랜드 루키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완 투수 장샤오칭이 특히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만 선발진의 축으로 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투수 모두 150km에 가까운 강속구를 던지는 게 장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에이스를 꼽자면 후주웨이입니다. 후주웨이는 올해 싱글A에서 8승 2패, 평균 자책점 2.15를 기록했습니다. 71이닝을 던지면서 삼진 64개를 낚아내고 47안타에 4사구는 17개만 내줄 만큼 안정적인 피칭을 했습니다. 장샤오칭은 그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올해 루키리그에서 4승 2패, 평균 자책점 4.53을 기록했습니다. 45.1이닝을 던지면서 45안타를 맞았습니다. 일단 후주웨이보다는 장샤오칭이 조별리그 한국전에 나올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조별리그에서 후주웨이를 만나는 것보다 장샤오칭과 승부하는 것이 한국 대표팀으로서는 조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표팀으로서는 대만 선발 투수를 가급적 마운드에서 빨리 끌어내리는 것을 승부의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익숙치 않은 투수와 승부에서 경기 중반까지 공격에 물꼬를 트지 못하면 초조해지기 마련인데요. 초반에 타선이 풀린다면 의외로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너리그 유망주들이 소속 구단으로부터 투구수 제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한국 대표팀에는 나쁠 게 없는 소식입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대표팀이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타이완전에 대한 다른 기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함께 하시죠. 네, 모두 대한민국 승리를 자신해 주시면서 역대 야구 3세판 중 가장 후한 점수들이 나왔습니다. 안승호 기자 무려 공 5개를, 이경재 기자 공 4개를 줬고요. 기자들의 말대로 방심하지 말고 홈그라운드에서 압승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안게임에서의 야구 대표팀의 예상 성적 3세판으로 만나보시죠. 네, 3명의 기자 모두 우리나라의 야구 금메달을 예상했고요. 게다가 공 개수마저 아까보다 더 후해졌습니다. 이경재, 이원만 기자 공 4개로 금메달을 예측했고요. 안승호 기자 은메달은 없다라면서 단호한 한 줄평과 함께 공 5개를 주셨네요. 네, 스포츠가 재미있는 건 아무래도 이변이 있기 때문입니다. 3명의 기자 모두 우리나라의 승리에 강한 자신감을 주셨는데 자신 있으세요? 사실 뭐 여기서 금메달을 안 딸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금메달이 그래도 가장 우리가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상대가 일본보다는 타이완이 좀 셀 것 같다는 예상을 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마이너리그 출신 선수들이 네. 10명이 넘게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우리 대표팀이 타이완의 경기력을 비디오로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강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일본은 아무래도 프로 선수들이 아니라 이제 사회인 야구리로서는 실업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객관적 전력 선수 아래라고 보여지는데 타이완은 우리가 또 최근에 번번이 이제 큰 대회마다 발목이 네. 잡힌 그런 경험도 있고요. 타이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번외로 한번 여쭤볼게요. 허재원 기자는요, 야구 대표팀의 성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야구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금메달을 예상하는데 네. 뭐 제가 뭐 다른 예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클린업 트리오가 나성범, 박병호, 강정호로 짜여진다고 네. 제가 들었는데 뭐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타선이 갖춰졌기 때문에 뭐 시원하게 이기지 않을까, 금메달을 따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내일 라오스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미 16강 진출과 조 1위를 사실상 확정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냥 좀 쉬어가는 경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우리나라는 결승까지 네. 올라갈 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선수들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그런 경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라오스 축구 수준이 우리나라 선수들 한 7명, 8명 정도만 뛰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예상하는 게 조금 무의미한 경기일 정도로 승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김신욱과 윤일록 선수가 좀 다쳤잖아요. 네. 윤일록 선수는 이제 경기에 못 나오게 됐는데 김신욱 선수 이런 좀 다치고 몸 상태가 안 좋은 선수들의 컨디션을 좀 조절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전승을 조심스럽게 기대하면서요. 3세판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축구 클래스를 보여주듯 모두 공 5개를 주셨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승리가 확실하다는 의견이었네요. 네, 아까 이경재 기자는요. 자신있게 야구는 금메달 딸 거라고 했는데 축구 성적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축구가 뭐 경기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예선 상황을 보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축구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던 게 86년 서울 대회 이후에 없습니다. 네. 저도 뭐 학창 시절부터 쭉 보면 아시안 게임 보다가 축구 보다가 항상 땅을 쳤던 기억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경기를 잘하다가 이제 토너먼트 올라가서 우리보다 한 수 아래 팀에게 당한 적이 많았거든요. 뭐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든가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팀들에게 1대0으로 당한 적이 많았는데 항상 문제는 이 질식 수비를 뚫지 못하다가 역습 한 방에 무너지는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표팀도 이광종 감독이 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을 테고 네. 대비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준비를 해야 아마도 금메달 28년 만에 금메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시안게임 중에서 K리그 클래식의 경기 시계 바쁘게 돌아갑니다. 오늘 오후에 K리그 클래식 27라운드 최고의 빅 경기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전북이 서울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경기 어떻게 보세요? 네, 봉동 이장님, 최강희 감독이 네.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이었죠. 전주 홈 경기를 치렀는데 그때 시즌 최다 관중이 3만 명의 홈팬이 운집했는데 그 앞에서 서울에 지고 말았습니다. 최대 5명까지 늘어나는 서울 수비 전술에 전북이 자랑하는 닭공이 완전히 무력화됐었는데요. 최강희 감독이 서울의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깰 수 있는 전략 전술을 준비를 했다고 하고 이번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역시 공격의 선봉에 이동국이 나서는데 12골로 K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득점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레오나르도, 리치, 카이오 이런 브라질 3인방이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닭공의 2선에서 공격 지원에 나서고요. 김남일과 신영민이 중원을 책임지게 됩니다. 수비진에는 호주 국가대표 수비수 윌킨슨이 부상에서 회복했고 김기희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든든합니다. 반면에 서울은 분위기는 일단 좋습니다. 8월부터 열린 13경기에서 딱 한 번 졌는데요. FA컵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K리그를 통틀어서 8승 4무 1패입니다. K리그 클래식 12개 팀 가운데 가장 분위기는 좋은데요. 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공격력이죠. 서울은 13경기에서 18골을 넣었는데 경기당 1.38골,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 중에 무득점 경기도 5경기나 되죠. 17일에 열린 웨스턴 시드니와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에서 0대0으로 비겼는데 좀 답답해 보였습니다. 측면 활용은 괜찮아 보이는데 과감한 슈팅이 부족합니다.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윤일록 선수가 아시안게임 차출로 빠져 있고 에스쿠데로와 몰리나, 에벨톤 이 선수들의 득점력도 좀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병행하면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경기도 전북 홈인 전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전북의 우세를 예상해 봅니다. 네, 3명의 기자의 의견 3세판으로 한데 모아봤습니다. 같이 하시죠. 허재원 기자는 닭공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전북의 승리를 밀어주셨고요. 우충원 기자는 역시 전북을 응원했지만 서울의 피곤함을 승리 포인트로 잡아주셨네요. 팽팽한 균형에 무게를 둔 최용석 기자는 무승부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손흥민이 뛰고 있는 레버쿠젠과 보프스부르크의 경기 예상 함께 하시죠. 네, 간만에 삼촌 펜싱이 동원됐습니다. 3명의 기자 모두 공 3개 이상씩을 주면서 손흥민의 레버쿠젠을 이길 거라고 해주셨네요. 특히 최용석, 우충원 기자, 손흥민의 시즌 5호 골을 응원했고요. 허재원 기자, 수비 보완한 레버쿠젠에 높은 점수를 주셨네요. 네, 저 역시 손흥민의 시즌 5호 골, 리그 2호 골을 응원하면서요. 레버쿠젠의 승리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3세판 예측 결과입니다. 최영석 기자가 출연 효과를 톡톡히 본 걸까요? 축구 3세판에서 유일하게 2경기를 맞춰주셨습니다.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이 풀타임 활약했지만 승리는 상대팀인 첼시가 가져갔습니다.
마드리드 더비에서는 아틀레티코가 승리를, 제주와 수원은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야구 3승판 예상 결과는 LG, 두산, 기아, NC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시즌 막판 4위 다툼이 치열해질수록 기자들의 적중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나마 안승훈 기자가 두 경기를 마쳐 자존심을 아주 쬐끔 회복하셨네요. 네, 야구 3세판의 참혹사가 2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참혹사를 끝내야 할 것 같은데요. 안승호 기자가 적중률이 부쩍 낮아진 3세판 기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함께 하시죠. 이경재, 허재영 기자, 갑자기 나오게 됐어요. 예. 뭐, 두 기자 보니까 방송 스튜디오에 나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방송하는 건 좋은데,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3세판, 뭐, 결과 봐서 알겠지만, 이게 뭐, 엑스맨들이 지금 뭐, 엑스맨들의 바다도 아니고, 뭐, 엑스가 한두 개 정도 껴있는 건 좋은데, 이거 뭐, 거의 적중률이, 하나 이글스 팀 타율 정도로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시청자들에 대한 뭐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저는 지금 웃음도 잃고 있어요. 표정 보세요. 예, 상당히 심각한데,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뭐 금메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엑스수를 좀 줄이고, 우리 좀 시청자들에 대한 좀 예의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래야 우리가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음에 만날 때는 조금 동그라미 좀 적중률 좀 높이고 만나는 걸로 하지요.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개인적으로 요즘에 좀 예능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예. 뭐 예능도 중요하지만 경기 좀 뭐 이제 양승호 기자가 또 잘 맞추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재영 기자도 한 말씀 해주시죠. 화답의 메시지. 대선배님이시니까 네. 뭐 따끔한 한마디는 좋은데 말이 너무 기신 거 아닌가요? 방송인데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극전사의 금메달 소식을 기다리듯 다음 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아시안게임의 이야기 쭉 해봤는데요. 인기, 흥행, 재미 모두 다 내려놓고 두 분의 기자, 개인적으로 어떤 경기를 주목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아시안게임에서 항상 효자 종목 네. 노릇을 하고 이번 대표에서도 전략 종목인데 사실상 효자 대접 못 받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뭐 볼링이라든가 정구라든가 이런 종목들인데 이번에도 좀 좋은 성적이 날 것 같거든요. 효자 대접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태릉선수촌을 이제 자주 가니까 태릉선수촌에서 가장 혹독하게 운동을 하는 종목이 레슬링입니다. 정말 레슬링 선수들 엄청나게 힘든 훈련을 이겨냈는데 이번에 꼭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이번에는 아시안게임에서 꼭 금메달을 다시 따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뜨겁게 흘렸던 땀방울만큼 꼭 좋은 성적 거두길 응원하겠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바라면서요. 스포츠 24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